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CPI는 둔화가 되었는데요. 결국 FOMC 회의 의사록이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3대 지수 CPI 발표 후에 일제히 상승세를 약간씩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인가 이렇게 안도를 하였지만 의사록이 공개가 된 후에 일제히 급락을 하였는데요. 나스닥의 경우 0.85%가 하락을 하였지만 체감상으로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록 내용 중에서는요, 최근 은행권 혼란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 여파에 대한 평가로 미국 경제가 연말 완만한 침체에 빠지고 이후 2년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반영했다고 전했고요. 또한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미국에서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고 언급을 하였고, 거기에 더해 워렌 버핏은요, 추가 은행 파산 우려를 하면서 시장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였는데요. 옐런 제닛 재무부 장관은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G7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FOMC 의사록에 놀라서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 한마디에 또다시 출렁이는 증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V 섹터주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3.73%, 테슬라는 마이너스 3.35%, 루시드는 마이너스 3.9%, 역시나 EV 섹터주가 급락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리비안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을 준비하는 과정이겠고, 다음 EV 플랫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까지 8만 5천 대 생산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24년 말까지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빠른 행보를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R2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가격은 4만 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 만약 R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경우 리비아는 테슬라 모델 3가 인기를 얻은 만큼 SUV 시장에서 돌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테슬라 이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성공의 길에 빠르게 다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실적 발표를 앞두고선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요. 오늘의 급락은 뼈가 아픈데요. 마켓 워치에서는 수요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격 인하가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하면서 실망과 기대가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테슬라 실적이 시장에서 잘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EV 주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꼭 잘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플러스 0.25%가 상승을 하면서 8.15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더플로우는 매도세가 더 많았는데요. 8불대에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 나스닥의 하락에 더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8.06불로 다시 7불대를 위협을 하였었고요. 중반부부터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틀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으면 좋겠지만 FOMC 의사록에 다시 흐름이 끊긴 것이 정말 많이 아쉽네요. 현재 루시드 에어가 미드에 출연을 하고 있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즌4에서 럭셔리 차량들이 대거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벤츠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마으바흐 S580 모델이 선을 보였었고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등장을 하면서 루시드 에어도 럭셔리 대열에 합류를 한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루시드 차량이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빨리 럭셔리 대열에 합류를 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EV 제조업체들도 럭셔리 이렇게 외쳐보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말 싸늘합니다.
그래서 럭셔리 부문 결선 진출자 중에서도 BMW i7 정도가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웠지만 루시드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었고요.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2024년 SUV 부문 럭셔리 그래비티가 선을 보일 것이면서 진정한 루시드 그룹이 바라던 럭셔리 이미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제조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고요. 테슬라 모델 X SUV보다 마일수는 더 길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3년간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최신 버전인 글래스 콕핏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와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될 대형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NHTSA 충돌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자율주행 레벨 3 버전이 포함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2.0.59 버전으로 하이웨이 어시스트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른 개선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최악이었던 자율주행, 이제는 어느 정도 드림 드라이브 프로 체계가 점점 갖춰지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V 차량계의 애플이라 불릴 정도로 발전을 이루어야겠고요. 에어 차량에서 드림 드라이브 프로로 애를 먹었던 만큼 그래비티는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차량이 출시가 되어야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공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럭셔리 시장을 장악을 한 뒤에 저가형 모델이 나와서 뒷받침되고 터져주면요, 루시드 그룹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저가형을 먼저 내놨어야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가형 모델을 생산을 하고 다음 차기 모델을 럭셔리로 어떻게든 이제 만들려고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쉽게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1년 만에 럭셔리 브랜드 입지를 당당하게 굳혔고요. 이제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도 그 차는 그냥 럭셔리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브랜드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이미지 속에서 싸구려 차량이 아닌 럭셔리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성공 궤도에 오르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